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 있는 스문의 시간 편의점. 매일 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야간 근무를 하는 29살. 민수는 대학 졸업 후 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던 건축 설계 일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선택한 이 일이 이제는 그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어느 추운 겨울밤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계산대에 앉아있던 민수에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팔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매일 밤 11시쯤 우유 한 팩을 사러 오시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나머지는 편의점 앞 길고양이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할머니, 왜 매일 밤 이렇게 나오세요? 추운데 위험하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 서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얘야, 저 아이들도 가족이 필요하거든. 나도 혼자 사는데 서로 챙겨주면 덜 외롭잖니?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며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학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오시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민수는 할머니가 사시는 곳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편의점 근처 연립주택 2층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약한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편의점 직원이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머니는 감기에 걸려 며칠째 누워 계셨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할머니 혼자 몸조리를 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일이 끝나면 할머니 집에 들러 장을 봐드리고 간단한 음식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할머니께서 미안해하셨지만 점점 민수의 정성을 받아주시며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민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세 아들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할머니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길고양이들을 돌보며 외로움을 달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민수야, 너도 꿈이 있었다고 했지. 건축 설계 말이야. 할머니가 어느 날 물어보셨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하나야.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서로 도우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져. 너도 다시 시작해보렴. 할머니의 말씀이 민수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기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호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민수의 연락을 받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연락할 줄 알았어. 우리 사무소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 내 실력 알잖아. 같이 일해보자.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성호의 진심 어린 제안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흔쾌히 이해해 주셨어요. 마지막 근무일, 민수는 할머니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얘야,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내 마음도 다시 따뜻해졌어. 새로운 일을 시작한 민수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찾아뵙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민수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아들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자신의 첫 번째 설계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 설계였는데 민수는 이곳을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했어요. 설계 과정에서 할머니와 길고양이들을 생각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작은 정원도 포함시켰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던 날 민수는 할머니를 모시고 그 커뮤니티 센터를 구경 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설계한 정원에서 고양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민수야, 내가 만든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위로받겠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았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절망하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며 자신의 꿈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할머니의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옵니다. 민수에게 그 순간은 추운 겨울 밤 편의점에서 할머니와 나눈 짧은 대화였어요. 그 작은 만남이 두 사람 모두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다시 꿈을 꿀 용기를 주었고 민수는 할머니에게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혼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작은 불빛이 되어줄 수 있어요.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민수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회복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삶에서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